혼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말 단순한 호들갑이 아닙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 한마디를 남깁니다. 가족도 친구도 직장도 떠난 후 찾아온 건 상상 이상으로 깊고 차가운 고립이었습니다. 노후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도 정작 이 한 가지를 빼먹은 탓에 끔찍한 외로움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당신은 혹시 노후를 돈으로만 준비하고 있진 않나요? 연금, 주식, 부동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짜 문제, 바로 고립과 외로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결국 관계로 살아갑니다. 나이 들어 아프고 힘들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아플 때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현실입니다. 은퇴 후 5년, 10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회사라는 조직 속에서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퇴직하는 순간 그 끈은 거의 대부분 끊어집니다. 문제는 그걸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세상에 나 혼자 남겨졌다는 감각과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 하나의 준비, 바로 인간관계를 챙기는 일이 노후의 외로움을 막는 결정적 키가 되는 겁니다. 사례 1. 연금 200만 원이 있었지만 말 걸 사람 하나 없었어요. 이춘자 68세 씨는 공무원 생활 30년을 마치고 은퇴한 후 매달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습니다. 경제적 걱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힘들었던 건 말동무 하나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연금은 잘 들어와요. 근데요,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고 전화를 걸 사람도 없고 그래서 가끔 울어요. 춘자 씨는 뒤늦게 지역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노인들과 정기적으로 산책도 하고 매주 소모임에도 나가며 이제야 내가 사는 것 같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관계가 없으면 그건 고립된 감옥일 뿐입니다. 사례 2. 퇴직 후 3년 친구도 가족도 다 끊겼습니다. 김용철 72세 씨는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퇴직했습니다. 퇴직할 때 회사 동료들이 송별회도 열어줬고 가족들과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3년쯤 지나자 연락 오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자식들도 바쁘다며 통화도 줄었습니다. 하루에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대부분이에요. TV가 제 유일한 대화 상대입니다. 그래서 김 씨는 반려견을 키우기 시작했고 근처 애견공원에 매일 산책 나가기 시작했죠. 그 덕분에 반려동물 커뮤니티 사람들과 조금씩 관계를 넓히며 삶이 다시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관계는 사라지고 고립은 곧바로 찾아옵니다. 사례 3. 매주 봉사 나가는 게 제 노후 최고의 투자예요. 박명자육 16세 씨는 은퇴 후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료 급식 도우미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아이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때로는 숙제도 도와주며 마을 할머니 역할을 하고 있죠. 내가 쓸모있는 존재라는 게 너무 좋아요. 사람들과 나누는 게 이렇게 사람을 살게 하는 줄 몰랐어요. 명자 씨는 건강도 좋아졌고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던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지금 노년을 가장 바쁘고 따뜻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남을 돕는 일이 결국 나를 지켜줍니다. 사회적 연결이 강할수록 노년기의 외로움, 치매, 우울증 위험도 급격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준비해야 할 건 이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습관. 매달 한 명 이상에게 안부 문자 보내기. 평생 친구보다 새로운 친구 한 명을 만드는 시도. 소속감을 만들 수 있는 활동 찾기. 지역 커뮤니티 센터, 자원봉사, 교회, 취미 모임 등. 당신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는 공간을 만드는 것. 일보다 더 중요한 역할 찾기. 돈을 벌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 당신의 존재가 기다려지는 삶을 설계하는 게 핵심입니다. 돈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 바로 사람입니다. 늦기 전에 오늘 딱 한 명에게 연락해 보세요. 잘 지내지? 그 한마디가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진짜 끔찍한 노후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는 노후입니다. 당신은 그걸 준비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사람이 없는 노후는 곧 재앙이라는 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도 수십 명의 은퇴자들을 만나 상담해봤고 수많은 논문과 데이터를 접하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의외로 관계의 밀도였거든요. 지금부터는 전문가로서 실제 연구와 데이터를 근거로 왜 관계망이 은퇴 후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 인간관계는 돈보다 강력한 노후 자산인가?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에브라함 매슬로우가 말한 5단계 욕구 이론 중 가장 기본적인 생존 욕구 다음이 소속과 사랑의 욕구입니다.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울, 무기력, 심지어 치매까지 유발된다는 연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75년간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돈, 명예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은 질병 발생률이 낮고 정신건강 지수도 높고 심지어 수명도 길었습니다. WHO도 노년 고립을 하나의 공중보건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고혈압, 당뇨, 치매, 심혈관 질환 위험을 모두 높이고 심지어 흡연보다 더 강력한 사망 위험 요인이라고 발표했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그냥 친구를 만들어라는 말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관계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실제로 효과적인 인간관계 유지 방법입니다. 1. 역할 기반 관계를 새로 설계하라. 퇴직하면 직장 내 역할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사회적 역할을 반드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 지역 문화센터 강사, 시니어 동호회 리더, 마을 가드너, 공동체 반장 등 역할이 있어야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고 필요로 합니다. 즉, 나를 찾는 사람이 있어야 고립을 피할 수 있는 거죠. 2. 정기적 연결 루틴을 만들어라. 매주 월요일엔 친구에게 전화. 격주 금요일엔 전 직장 동료와 식사. 매달 셋째 주 수요일엔 소모임 참석. 정기성이 없는 관계는 사라집니다. 가끔 연락하겠다는 마음으로는 절대 유지되지 않습니다. 관계를 스케줄화하세요. 그게 결국 당신의 정신건강 루틴이 됩니다. 3. 약한 연결도 무시하지 마세요. 흔히 찐친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동네 식당 사장님, 단골 카페 직원,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이웃 같은 약한 연결 위크 타이도 삶의 정서적 지지를 크게 높여줍니다. 매일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 3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립감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인사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게 관계를 넓히는 첫걸음입니다. 4. 디지털 인맥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나이 들어 스마트폰 멀리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디지털이 곧 관계의 도구입니다. 밴드, 카카오톡, 온라인 동호회, 줌 독서 모임.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는 몸이 불편하거나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연결될 수 있는 현대형 인맥 유지법입니다. 기술은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용만 잘하면 오히려 외로움을 줄이는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점. 관계는 필요할 때 만드는 게 아니라 필요 없을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야 합니다. 막상 외롭다고 느낄 땐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아요. 은퇴 직후 12년은 괜찮다가 관계망이 느리게 무너지면서 외로움이 쌓이고 그게 건강을 해치고 결국 삶의 의미를 앗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어색하더라도 한 번 더 연락하고 귀찮더라도 약속을 하나 더 만들고 익숙하지 않더라도 낯선 커뮤니티에 발을 들여보세요. 지금 당장은 작은 시도처럼 보이지만 그게 10년 뒤 외롭지 않은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보험이 됩니다. 돈보다 중요한 노후 자산은 사람입니다. 절대 이 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당신의 노년은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